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윤쌤입니다. 네, 민법 좀비 기출특강 실전편 제1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에는 문제집 55페이지입니다. 자, 1번 조건 설명 옳은 겁니다. 조건 기한은 해마다 문제 꼭 나오죠.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긴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지만 여기처럼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 붙이는 거 허용됩니다. 니은 갑이 을에게 자 병이 사망하면 그랬죠. 그럼 병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을 게 확실하죠. 죽을 게 확실하니까 기한입니다. 기한인데 죽을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아무튼 이게 정지 조건 무조건 틀렸어요. 이건 기한입니다. 네, 불확정 기한이죠. 자, 디귿 해제 조건 자 마이너스예요.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이나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무효가 틀렸습니다. 유효입니다. 유효를 같은 말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 합니다. 무효 틀렸어요. 리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 여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럼 조건은 원칙 소급이 없지만 이렇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예외적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자 조건이 성취한 때에 틀렸죠.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란 장래요 미래입니다. 여기는 예외적 소급표가 있으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틀렸고 그냥 그 의사에 의한다 해야 돼요. 소급한다는 의사에 의한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에 조건기한 붙일 수 있습니다.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죠.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그럼 불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무효에서 맞았습니다.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적 없으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원래 소급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습니다.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 권리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 맞아요. 조건이 성취했다는 점은 권리 취득하는 자가 증명하죠. 한편 정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두 개 잘 구분하세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법률행위 등 설명 틀린 겁니다. 자, 종합 문제네요. 1번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한 플러스라 무효 틀렸죠. 유효를 조건 없는 그러죠. 이게 정답이네요. 유효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 그러면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처리할 수 있어요. 3번 어떤 해약고지 없이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은 해약고지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이할 것만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은 해약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4번 자 표의자가 과실 없이 맞아요. 이걸 과실로 인하여 하면 틀립니다. 무과실이죠. 과실 없이 상대방 소지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즉 도달시킬 수 있어요. 5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죠. 이게 효력요건이죠. 맞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요건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할 때 필요한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에요. 여기 말 그대로 취득이죠. 그럼 취득할 때 그러니까 등기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번의 답을 딱 쓰고 빨리 넘어가야 되죠. 아래 볼 일이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조건기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효력 발생 조건이죠. 이번 기한은 채무자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3번 기한 소리가 미정한 권리 의무, 즉 기한부 권리나 조건부 권리 똑같이 처상보담 다 할 수 있다입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플러스 기성조건이죠. 해지조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무효 맞았네. 이게 정답이네요.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예외적 소급회가 있으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 들렸죠?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 해야 되죠. 이렇게 조건은 예외적 소급회가 있습니다. 5번 조건기한 옳은 겁니다. 1번 해지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죠.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죠. 자, 2번은 외웠습니다. 기한이형 외우세요. 기한이형 여기 형성권적이에요. 기한이형입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5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이나 마이너스입니다. 정지조건은 플러스요.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 맞았습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이죠? 그럼 기한은 무조건 도래하죠. 기한으로 정한 경우 무조건 도래합니다.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여 이행 기한 무조건 도래합니다. 도래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요. 그래서 이게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죠. 그럼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여기처럼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기한은 무조건 도래합니다.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문장이 틀린 겁니다. 기한은 무조건 도래한다. 5번 상계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단독행위라 원칙 조건기한 시기도 원칙 붙일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조건기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 마이너스란 무효 맞았습니다. 2번도 기성조건 플러스 해지조건 마이너스 곱하 마이너스란 무효 맞았어요.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즉 붙어있다는 거,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5번 기한형, 형성권적입니다. 기한형 성적이 좋아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됩니다. 5번 종기 효력 발생이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 소멸이죠? 종기 효력 소멸이라 효력이 소멸한 데서 맞았습니다. 시기가 효력 발생, 종기가 효력 소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조건기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법률 규정하고 법률 행위가 어울릴 리 없죠.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주의를 수입하면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다 죽어. 무조건 다 무효, 다 죽어요. 이게 뭐 정지 조건이고 해지 조건이고 그냥 무조건 무효 다 죽어요. 그래서 무효 무조건 맞습니다.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법률에 성립한다가 아니죠. 조건은 효력 요건이죠.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효력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립한 이유만 공부해요. 성립도 안 했으면 공부할 게 없습니다. 4번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란 무효 맞습니다. 5번 과거 조건기한은 시제가 미래죠.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조건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없는 것 똑같아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2번은 조건이 사회주의를 위반하면 정지 조건이고 해지 조건이고
아무튼 민법에서 사회주의를 수입안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다 죽어. 전부 다 죽어.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조건 없는 틀렸죠. 이게 유효란 말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전부 다 죽어요. 3번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보셔도 됩니다.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 불확정 기한은 일단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정하죠. 근데 기한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다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될 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불확정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죠. 그래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죠. 일단 정답은 2번이고, 다음 4번 이행 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 조건이란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 즉 이런 일이 성취되면, 이행이 없다는 게 성취되면 그때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한단 말이죠. 가능합니다. 5번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성취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된 시점 맞습니다. 추산된 시점 맞아요. 그리고 방해가 있었던 날하면 틀립니다. 어차피 조건이 가는 거니까 조건이 성취되어야 되죠. 따라서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 시점입니다. 9번은 부관 설명 다 틀린 겁니다. 1번 아무튼 조건이 사회주의를 수입안 나오면 그냥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입니다. 뭐 정지 조건이고 해지 조건 그냥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조건도 무효고 법률행위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뭐든지 주장하는 자, 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하는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3번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4번은 기성조건 플러스고 해지조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무효 맞습니다. 5번 종기의 효력 소멸이죠. 소멸기한이라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상실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아무튼 뭐 조건을 떠나서 민법에서 사회주의를 수입안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죠. 전부 다 죽어, 다 무효입니다. 유효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자, 35의 민법규제 세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하는 존배기출이 있고, 강의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민법이라고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존배기 툴 기본편 제15강을 상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잘 모르는 내용은 이론 강의를 계속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이론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